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권한을 다루는 언어, DCL에 대한 핵심 노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랜트, 리보크 같은 명령어들이 쭉 정리되어 있던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이거 암기 과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명령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이 DCL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대한 성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지 그 원리부터 실제 설계 방법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문지기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근데 DCL을 그냥 문지기라고만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누구한테 어떤 문 열쇠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줄 건가. 이걸 설계하는 뭐랄까 총괄 설계자에도 가깝거든요. 누가 어떤 데이터에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이죠. 오늘은 이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벽돌부터 한번 쌓아볼까요?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그랜트, 리보크, 이게 바로 그 시작일 텐데요. 권한을 주고 뺏는다. 이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해 보이네요. 네, 가장 직관적인 개념이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Grant Select on Employee to 홍. 이 문장은요, 말 그대로 홍이라는 사용자에게 Employee 테이블을 볼 수 있는 열쇠, 즉 Select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홍은 데이터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는 거죠. 딱 일기 전용 열쇠 하나만 받은 셈이에요. 그게 여기서 바로 좀 현실적인 문제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홍희 팀장이라면요, 팀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저한테 와서 우리 팀원 김 대리한테도 이 테이블 조회 권한 좀 주세요. 이렇게 매번 요청해야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with grant 옵션입니다. 위드 그랜트 옵션이요? 네, 이건 그냥 열쇠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열쇠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위임하는 거예요. 팀장인 홍에게 이 옵션을 주면 홍이 자신의 판단 아래 팀원들한테 해당 권한을 직접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권한 관리의 책임을 현업 담당자에게 위임해서 관리자의 부담을 덜고 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근데 동시에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홍 팀장한테 열쇠 복사 권한을 줬는데 홍 팀장이 박 대리한테 주고 박 대리가 또 최 사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권한이 막 통제 불가능하게 퍼져나가면 나중에 누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그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권한 위임의 가장 큰 딜레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회수 장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리보크 명령어에 함께 쓰는 캐스케이드 옵션이에요. 캐스케이드요? 네, 만약 홍희 팀장이 퇴사해서 권한을 회수해야 할 때 리보크 Select One Employee from 홍 캐스케이드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홍의 권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홍이 그동안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사해줬던 권한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한 번에 싹 다 회수됩니다. 와. 네, 고난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기능이네요. 근데 방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관리자가 실수로 캐스케이드 옵션을 써서 팀장 권한을 회수해버리면 그 팀 아래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 권한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이런 위험을 막을 장치는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캐스케이드 같은 강력한 옵션을 쓸 때 반드시 스크립트를 사전에 리뷰하고요. 또 어떤 권한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절차를 꼭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런 위험한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특정 관리자 그룹만 실행할 수 있게 제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결국 도구가 강력할수록 그걸 쓰는 사람의 책임과 신중함이 더 중요해지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열쇠를 주고 복사하게 하고 또 위험할 땐 한 번에 회수하는 그 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여러 종류의 방이 있잖아요. 뭐 서재, 침실, 주방처럼요. 데이터베이스에도 테이블 말고 뷰나 시퀀스 같은 다양한 객체들이 있는데 모든 객체에 똑같은 종류의 권한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이요? 네,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남발하는 대신에 각 공간의 목적에 맞는 열쇠만 깍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에는 읽기, 쓰기, 수정, 삭제 권한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냥 순번만 생성하는 시퀀스 객체에는 다음 번호를 가져오는 셀렉트 권한, 그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각 객체의 용도에 맞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정의하고 부여하는 것. 이게 보안의 기본입니다. 자료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업데이트 권한을 테이블 전체가 아니라 특정 컬럼에만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 방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책상 위 연필만 만질 수 있고 저기 있는 금고는 절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한 제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컬럼 레벨 권한은 보안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그랜트 업데이트, 폰, 이메일, 어드레스, on hr.employee to employee self라는 명령을 통해서요.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 연락처 정보는 직접 수정하기 허용하면서도 급여나 직급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못 건드리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접근 제어를 넘어서서 데이터 관리 정책이나 업무 규칙을 시스템에 직접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정 컬럼을 숨기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특정 줄, 그러니까 롤을 숨길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영업팀장은 자기 팀원들 실적 데이터만 봐야지 다른 팀 실적까지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벽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핵 레벨 보안, 롤 레벨 시큐리티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뷰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 뷰요? 네, 뷰는 아시다시피 하나 이상의 원본 테이블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 테이블이잖아요. 저는 맞춤형 창문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원본 테이블에 직접 접근하는 걸 막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서 가공한 이 창문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보게 하는 거죠. 아하, 자료에 나왔던 Employee Public Info 뷰 예시가 바로 그 창문이었군요. 원본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뭐 급여나 주민번호 같은 민감 정보가 다 있지만 이걸 싹 빼고 이름, 부서, 이메일처럼 공개해도 되는 정보만 담아서 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이 뷰에 대한 조회 권한만 딱 주고요. 와, 협업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면서도 민감 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핵 레벨 보안 말이죠. 뷰를 만들 때 웨어절의 특정 조건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create view my team performance as select from performance where team ID equals select team ID from employee where empid equals current user.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드는 겁니다. 아, 커런트 유저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떤 팀장이 이 뷰를 조회하든 자기 팀의 실적 데이터만 보이게 됩니다. 모든 팀장에게는 똑같은 My Team Performance 뷰 조회 권한을 줬지만 접속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이는 데이터가 동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고도로 개인화된 데이터 접근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컬럼, 뷰, 핵 레벨 보안, 이게 다 굉장히 정교하고 유용하지만 이걸 수백, 수천 명 직원이 있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찔해요.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설정해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 큰 차원의 설계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아키텍처가 자료의 심화 파트에서 다루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즉 RBAC입니다. RBAC요? 네,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지금까지의 방식이 개별 여행객한테 일일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였다면요. RBAC는 관광객 그룹, 사업가 그룹처럼 그룹 비자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즉, 사람에게 직접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역할, 롤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영업 팀원, 인사 담당자, 데이터 분석가 같은 그 직무 자체를 하나의 역할로 만들어 두는 거군요. 그리고 그 역할에 필요한 모든 권한들, 예를 들어 영업 팀원이라면 고객 테이블 조회, 주문 테이블 입력 같은 권한들을 미리 다 묶어두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역할을 설계해두면 새로운 영업사원 H용이 입사했을 때 관리자는 딱 한 줄, 그랜트 세일스 클럭 투 홍, 이 명령만 실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 H용은 영업팀원에게 필요한 수십 개의 권한을 한 번에 다 부여받게 되죠. 퇴사할 때도 revoke sales clock from home, 이 한 줄이면 모든 권한이 아주 깔끔하게 회수되고요. 개인의 변동과 시스템의 권한 정책을 분리하는 겁니다.
회사 정책이 바뀌었을 때의 이점도 엄청나겠네요. 만약에 영업팀원들이 새로운 프로모션 관련 테이블을 봐야 한다면 그냥 세일스 클럭 역할에 그 테이블 조에 관한 하나만 추가해주면 그 역할을 가진 모든 영업팀원들한테 변경사항에 자동으로 적용되겠군요. 맞습니다. 수백 명한테 일일이 권한을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역할 관리의 진짜 힘은 역할 계층 구조에서 나옵니다. 역할 계층 구조요? 네, 역할에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업팀장 역할을 만들고 그 역할 안에 영업팀원 역할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은 팀원의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상속받고요. 거기에 추가로 팀 실적 조회나 할인 승인 같은 팀장 고유의 권한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조직의 직급 체계나 책임 구조를 데이터베이스 권한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전자상거래나 의료 시스템 사례를 보니까 이게 더 와닿네요. 오더 프로세서라는 주문 처리 담당자 역할이랑 그 위에 인벤토리 매니저, 재고 관리자 역할, 또 메디컬 스텝, 의료진 역할과 그 안에 널스, 독터 역할처럼요. 와, DCL이 진짜 단순 명령어가 아니라 조직의 업무 흐름과 보안 정책을 담아내는 하나의 시스템 설계도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예전에 한 금융사 시스템 감사를 도운 적이 있는데요. 거기선 권한을 개인대로 부여하고 있었어요. 감사 결과 유령 권한이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유령 권한이요? 네. 부서를 옮기거나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난 사람들의 계정에 여전히 과거에 민감한 데이터 접근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역할 기반으로 설계를 했다면 부서 이동 시에 기존 역할을 회수하고 새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잘 설계된 역할 구조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보안 정책 문서가 되는 셈이죠. 자, 오늘 DC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지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단순한 그랜트 명령어에서 시작해서 역할 기반의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까지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DCL은 우리 조직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룬다라는 보안 철학을 코드로 번역하는 언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돼요.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모든 사용자에게 딱 업무에 필요한 만큼의 그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 이걸 위해서 누가 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역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권한을 어떻게 설계하고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의도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권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사, 오디트할 수 있을까요? 수백 개의 역할과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시스템에서 특정 사용자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과거에 받았지만 더는 필요 없는 권한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어떻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